제가 오늘은 아내에게 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시술들을 모아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아내나 또는 저의 지인이나 친구나 이런 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지 않은 시술이 아무래도 조금 있잖아요. 또는 수술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 개인적 선호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참고 삼아 들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떤 원장님께서는 그걸 다 극복을 해서 시술하는 원장님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제가 뭘 싫어하고 왜 싫어하는지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보조개 수술이에요. 근데 보조개 수술을 좋아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특히 누구냐면은 인물이 좋아요, 예뻐요. 근데 뭔가 할 거 없나? 하나 더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저 어릴 때 하고 싶었어요. 피디님 몇 살이시죠? 완전. 이제 25이. 그럼 어릴 때라고 하면 몇 살이신 거죠? 불과 작년. 23, 4. 23, 4. 그때 하는 거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아, 그때 할 걸. 근데 다시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없애기가. 이 볼의 안쪽과 바깥쪽에 유착을 만드는 건데, 그 유착을 풀기가 쉽지가 않고 깔끔하게 풀린다는 보장이 또 없어서 직후가 아니면 이게 애매할 때가 많은데, 어렸을 때는 이제 보조개가 왜 예쁘냐면 웃을 때 더 활짝 웃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니까 예쁜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상큼하고 주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30, 35, 40 이렇게 되면 그 보조개가 주름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사실. 특히 긴 형태의 보조개를 만들 때도 있었거든요, 유행일 때가. 그러니까 짧은 보조개는 귀엽고 긴 보조개는 좀 섹시하다, 이런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섹시하고 싶으니까 긴 보조개예요 라고 했는데, 나이 들면 그게 주름처럼 보일 때가 많고, 어떻게 보면 보조개가 예쁘다, 귀엽다라는 거는 우리 덧니 예쁘다 있잖아요. 덧니 예쁘다처럼 그게 약간의 세뇌. 세뇌도 약간 있다. 아, 보조개 이쁘긴 이뻐요. 귀엽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보조개, 나이 들면 주름.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만들지 않은 자연 보조개도 나이 들면은 주름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고민하시는 분 봤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보조개 수술의 문제는 약간 랜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쌍꺼풀은 우리가 좋은 높이에 딱 만들어서 짠 예쁘게 해주면 눈, 코 이런 것들은 딱 예쁘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보조개 수술은 안과 밖에 유착을 만드는 건데, 예. 유착이 잘 생길 수도 있고 잘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잘 안 생기는 체질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그냥 하다가 포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잘 생긴 사람은, 우리가 원래 웃을 때만 보조개가 들어가고 안 웃을 때는 없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안 웃을 때도 보조개가 쑥 들어가서 뭐야 그게? 이 흉터야 뭐야 약간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 그거를 조절하기가 조금 랜덤이 좀 껴들어 있어요. 제가 랜덤이 들어간 시술들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마에 관련된 그런 시술들이에요. 제가 필러 강의 중에 가장 많이 초청을 많이 받고 호평을 받았던 강의 중에 이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도 많이 다니고, 사실 이마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이마 필러를 처음 시도해봤는데 너무 좋다라고 감사 인사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약간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쁘게, 정말 예쁘게 해도 한 5% 정도는 조금 울퉁불퉁할 때가 있어요. 한 6개월, 1년 지나면. 왜냐면 이마를 자꾸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네, 자꾸 찡그리기도 하고 그러면 조금 울퉁불퉁해져요. 그런데 그 시술, 그 교정이 어렵진 않아요. 사실 쉬운데, 또 교정하다 보면 살짝 앞으로 약간 전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 라인을 조금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진짜 이제 사람 얼굴마다 이게 정말 예쁘고 더 해도 별로고 덜 해도 별로다라는 마음속에 라인이 있는데, 그게 제가 수정하면서 처음에 수정을 한두 번 할 때 몰라요. 근데 5번, 6번 수정하면서 조금 라인을 벗어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내가 다른 부위와 다르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조금 5%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마음에 걸려요. 어떤 게시판 보니까 나는 이마 필러를 너무 잘해서 그 울퉁불퉁한 사람이 5%밖에 안 된다라고 자랑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5%도 싫어요. 그러니까 99% 잘 돼야지, 이게 뭐 95% 잘 된다? 아, 제 마음속에 조금 약해요. 더 잘 돼야지. 그래서 좀 이마 필러가 조금 부담스럽고, 근데 정말 미운 사람은 또 해도 괜찮아요. 많이 넣으면 또 울퉁불퉁하지 않아요. 조금 넣었을 때, 얇게 깔았을 때 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고 다른 재료가 마음에 드냐? 지방 이식으로 하면 살찌면 같이 찔 수 있고, 또 실리콘으로 하면은 모양이 좀 전형적이면서 안에 물 차기가 쉽다고 하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재료가 진짜 없어서, 살이 진짜 안 찌는 체질이면 이마 지방 이식 이 제일 나은 것 같고, 살이 찌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아직 막 이렇게 막 썩 마음에 드는 재료가 있진 않아요. 저는 그리고 이마 네. 필러나 뭘 넣든 이마를 넣으면은 좀 성형의 완성 같은, 이제 딴 데를 안 했으면 괜찮아요. 딴 데가 다 안 한 자연이고, 이제 이마만 이렇게 볼록하면은 뭐 그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딴 데 눈도 하고 코도 하고 했는데 이마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완성판 성형미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인공미를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일조를 하더라고요, 이마가. 구슬쌤 이마 네. 필러 안 했어요? 저요? 조금 했어요.
저 여기 약간 꺼진 부분 있어가지고 조금 했어요. 네. 네. 조금 해서 네. 사실 울퉁불퉁하지도 않고 좋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 95% 괜찮아요. 예, 예. 근데 그 5%도 사실 제 마음에는 예.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보면은 이마가 예쁜데 살짝 들어가 있는 그걸 교정하고 싶다. 그런 완벽한 사람 라인 되게 제일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분은 오히려 그 자연미를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으로는 지방 이식인데 제가 또 한때 제가 지방 이식을 진짜 잘한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환자가 되게 마른 환자였는데 저 지방 이식 되나요?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저 페이닥터라 가지고 그거를 지금이야 이거 별로일 것 같으면 이제 더욱 더 열심히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렵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가물가물한데 또 도전 정신. 나 되게 잘하는 사람이니까 해서 해줬어요. 하고 모양이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병원에 3군데나 잘한다는데 가봤는데 안 해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그때 번쩍 드는 거예요. 아 나도 하지 말 걸. 결과적으로 잘 됐지만 욕 먹을 뻔했지. 결과적으로 잘 됐지만 이런 리스크 있는 거는 또 제가 죄송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제 손을 벗어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뭐냐면 지방 이식은 환자분들이 평생 그 체중을 유지할 거라는 전제 하에 하는 건데 살이 찌면 당연히 얼굴이 또 이상하고 빠져도 사실 이상할 때도 있고 그게 자연 지방과 원래 맞아요. 지방과 넣은 지방하고 이게 다르게 움직이니까. 맞아요. 다르게 빠진단 말이에요. 네. 또 그래서 처음에 1년 괜찮아, 2년 괜찮고 3년 괜찮은데 한 5년쯤 지나면 조금 묘한데 또 이거 어떻게 해요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밖에 그쵸. 할 수 없는 경우가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없죠. 예, 흡입으로도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너무 죄송할 일은 또 하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지방 이식도 점점 안 하게 되더라.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마른 사람은 괜찮아요. 마른 네. 사람들은 체중이 일정하게 네. 유지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네, 괜찮고 난 안 되겠네요. 그렇죠. 원장님이 좀 들쭉날쭉하니까 또 마른 사람이면 지방이 없지 않나요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빼면 웬만한 사람 정말 다 뺄 수 있어요. 40kg가 넘는다? 웬만큼 할 수 있어요. 30kg 때 좀 어렵고 네, 여자분들은 승마살에서 좀 있을 수 있고 앞뒤 좌우 둘러가면서 하면은 할 수는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늘어가는 환자분들인데 콜라겐 부스터를 눈 밑에 하는 거예요. 그 녹는 히알루론산 필러로 눈 밑에 하는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필러 공포증을 유발하는 많은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필러가 완벽한 재료는 아니죠. 하지만 죄송할 때 수정이 되잖아요. 근데 필러를 까요 또 영상이 흥하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이 흥하다 보니까 그런 많은 영상들이 있었는데 팔자도 그렇고 눈 밑은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필러로 해도 어렵고 막 정말 어려운 자리인데 콜라겐 부스터는 섬세한 재료가 아니에요. 러프한 재료들인데 어떤 콜라겐이 자라나오는 거에 많이 의존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의도한 거에 딱 맞춰서 자라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잘 된다는 보장이 좀 적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같은 날 왔는데 어떤 분은 눈 밑에 콜라겐 부스터를 3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자라나왔어요. 그 환자분 말로는 전혀 안 자라나왔는데요. 결절만 생겼는데요. 이렇게 다음으로 들어온 환자분은 얼굴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전 콜라겐 부스터 3번 했는데 얼굴이 또 너무 자라나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같은 병원에서 했는데 그 병원의 원장님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한다나 그 시술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도 조절이 안 되면 이게 너무 운에 너무 많이 좌우되는 거예요. 실력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운에 좌우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이상하게 될 때도 있는데 수정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할 때가 너무 많아서 이게 좀 죄송할 일이 좀 많지 않을까. 다른 데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볼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팔자나 눈밑같이 섬세한 곳은 조금 너무 죄송할 일이 많을 텐데 교정이 또 어렵다 보니까 또 문제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환자가 콜라겐 부스터를 해가지고 또 불룩해지고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또 검색하다 보니까 그걸 또 빼준다는 병원이 있는 거예요. 주사로. 그래가지고 어떤 병원에서 그 녹이는 주사.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 콜라겐 부스터로 자라나온 그 볼륨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녹일 수 있다고 광고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게 있나? 그런데 환자분이 갔다 왔는데 모양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놓고 다음에 환자분 오면 소개도 시켜주고 해야 되겠다. 근데 이해는 안 돼요. 왜냐면은 뭐든지 녹이는 주사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뭐야 그랬는데 아무튼 잘 됐다니까 좋았는데 몇 달 있다 또 오셨어요. 눈 밑에 하러 오셨는데 폐였어요. 아이고. 폐였어요. 그리고 원래 해결하려던 건 해결이 안 됐고 주변이 폐인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세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어려운 너무나 어려운 재료를 가지고 어려운 부위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생긴 환자를 또 자기가 해결해주겠다고 하고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고 이런 세태가 무섭다 지금. 눈밑에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콜라겐 부스터는. 맞아요. 제가 요즘에 수술하진 않지만 눈밑 지방 튀어나온 게 있으면 꼭 수술하고 필러는 조금만 놓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때가 많고 아무튼 돌이킬 수 없는 재료들은 무섭다라는 생각이라서 권하지 않는 그런 시술 눈밑에 콜라겐 부스터를 얘기를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코에 실러키인데 요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코에 실러는 원장님도 정말 많고 제가 존경하는 원장님도 이제 코에 실러는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가
옛날에는 이제 지방 이식도 하고 흡입도 하고 눈코 수술도 하고 했잖아요. 강남역에 말고 지역에 있을 때는 제가 시술을 해놓고 다음에 제가 코에 실을 넣는데 너무 코가 올라가니까 좋은데요? 원장님 저 코 수술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코 수술할 때 방해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후에 코 수술을 거의 코만 하시는 원장님들한테 이제 여쭤보면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수술이 어려워지는 거는 당연히 맞고 또 자기는 너무 극단적으로 나쁜 케이스를 많이 봐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도 코의 실 모양이 좀 더 낫거든요. 필러만 하는 것보다 코 끝도 조금 더 좋아지고 하는데 수술을 평생 안 한다고 해도 나중에 하잖아요. 저도 코 필러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 절대 코 수술 안 해라고 했지만 코 올라가니까 좋은데? 사람 마음 바뀌죠. 일단 높아져봐. 높아 내려 근데 이거 꺼질 걸 생각해봐요. 네. 그냥 수술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진짜 네. 안 바뀌잖아요. 정말 맞아요.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뒤가 있는 시술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싫어하니까 코 수술하는 원장님들이 싫어하니까 또 이런 것들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환자들한테도 권하지 않지만 지인이라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면 차라리 코 수술을 해라. 제가 하진 않지만 네네.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사실. 기타 번외가 있는데 인중축 수술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자 환자분들의 쌩얼을 많이 보잖아요. 네. 아마 미용 시술하는 원장님들만큼 여자분 쌩얼 본 경우가 많지 않을걸요? 왜냐면 남자분들이 뭐 직장에 가든 뭐 소개팅을 나가든 여자를 아무리 많이 만나봐도 화장한 얼굴을 많이 보지 저처럼 쌩얼을 많이 보는 사람 드물 거예요. 왜냐면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시술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흉터가 보여요, 사실은. 그냥 안 보인다 해도 흉터 안 보이는 사람은 한 2분? 3분 정도밖에 없었는데 흉터가 아예 안 보이진 않고 얼핏 봐서는 진짜 모를 정도, 자세히 봐야 좀 보일 정도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장님들은 잘하는 원장님들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잘 했고 또 이 환자분의 살성까지 좋아가지고 그렇죠. 흉이 잘 안 지는 체질. 네, 흉이 잘 안 지는 체질일 수도 있고 그래서 괜찮은데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다만 이 환자분이 풀 메이크업이 중요한 직업도 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뭐 아나운서다 뭐 이런 경우에는 메이크업 하면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경우는 진짜 커리어가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쌩얼이 중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화장 많이 안 하고 그런 네네. 사람들은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입꼬리 올림 수술도 요거는 흉이 좀 덜 보이는 사람 좀 더 많았어요. 사실 한 4-5분?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주의 깊게 안 봐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흉이 보이는 경우도 진짜 많다. 그래서 쌩얼이 중요한 사람들은 조금 주의해서 정말 잘하는 데 가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중축 수술은 어디에 흉이 져요? 여기에 흉이 생겨요. 근데 잘 보이더라고요. 저는 정면에서 볼 때는 잘 안 보여도 제가 팔자 필러 같은 거 하다 보면 약간 밑에서 보잖아요. 약간 밑에서 보면 또 보이고 그래서 제3자가 볼 때는 좀 보인다. 정말 잘하는 데 가서 했으면 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완전히 있어요? 번외 의견인데 야, 나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가요. 끝났어. 완전히 번외는 뭐냐면은 요상한 주사가 많아요, 사실. 얼굴에 도움이 된다는 요상한 이름의 주사가 많아서 그거 맞고 조금 이상해졌는데 뭐 수정이 불가하거나 특히 눈 밑에 그런 게 경우가 많고 사실 이름을 새롭게 붙여야 비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독점적인 시술을 비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 시술들을 사실 좀 조심은 해야 돼요. 흔히 많이 하는 시술인데 이름만 갈아 붙인 게 있고 그걸 환자들이 쉽게 눈치채고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시술을 정말 독보적으로 내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거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시술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시술이 의사로서 납득이 쉽게 되지 않고 원리가 또 약간 환자분들도 좀 나중에 결과가 좀 불편한 그런 경우의 시술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뭐 환자분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시술 어때요? 검색해보면 요 병원만 해. 근데 원리를 보면 이거 좀 무서운데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술이 많아서 사실 처음 들어보거나 약간 이 병원만 하는 나만의 특별한 비법이야. 좀 보통 보면 청담동에 그런 게 많거든요. 왜냐면 청담동은 약간 좀 독점적으로 내가 이거 최고야 약간 이런 느낌의 시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요상한 그런 좀 조심해달라. 조심해달라. 아까 그 뭐든지 다 녹여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우, 진짜 그건 충격이다. 뭘 어떻게 녹여? 뭐든지 다 녹여요 이런 거. 순간 난 화학약품이 좀 들어갔나? 차라리 뭐 그런 이렇게 생각 약간 잘게 부셔서 흡입한다 이런 건 이해가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물질을 잘게 부셔서 흡입한다 그렇죠. 원리도 이해되고 그럴 듯하고 많이 하잖아요 사실. 예.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뭔가 묘한 것들 무섭다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슬쌤이 예. 아름쌤한테 해주고 싶지 않은,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시술 딱 한 가지. 쌍꺼풀 수술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작은 눈을 좋아하셔가지고 본인이 눈이 크셔가지고 저는 이제 눈이 처져서 할 때가 되긴 했는데 네. 살짝만 하세요. 근데 남자들은 다 속쌍으로 하긴 하는데 그것도 막 엄청 안 보이는 속성을 뭐 원하시는. 약간 최대한 예. 라인을 낮춰서. 속쌍인데 더 작은 속쌍, 더 그렇지, 작은 속쌍 이걸. 그렇지. 자,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